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의문의 차 한 대. 수십 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목격되고 있다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차가 그냥 오랜 세월을 여기에 있는구나, 그냥 이게 왜 옮기지 않고 이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냥 회차 차량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막 싸놨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실고 막 싸놨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의문을 가진다는 수상한 차.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범상치 않은 차 한 대. 도무지 원래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생활용품과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요. 바퀴에 바람도 모두 빠져 움직이지 않은 지 한참이나 된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살아요, 아주머니, 할머니가. 있는 거 보면 희한하지.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도 계시고, 추운 한겨울도 계시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천천히 차로 다가오는 한 어르신. 익숙한 듯 차 주변의 물건들을 뒤적이는데요. 곧이어 차의 뒷문 쪽으로 향하더니 마치 문을 닫는 것처럼 커다란 우산으로 입구를 빈틈없이 막아버립니다. 정말 물건들로 빼곡히 들어찬 이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엔 수십 년째 차 안에서 산다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 예사롭지 않은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괴이한 모양새. 대체 언제부터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걸까? 한 30년 됐어요. 30년은 아니야. 20년쯤 넘었지. 제가 15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도 아마 그때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얘도 벌써 아마 차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그 세월을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과거에 촬영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촬영된 모습에선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10여 년 전에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둘 쌓여간 짐들로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자리는 변함없었던 건데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 왜 이곳에서 위태롭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계세요. SBS 모닝와이드 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 지가 몇 년 됐어요. 저 아파트는 없도 못합니다. 집이 있으세요? 제 집이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주무세요? 자신은 이곳의 주민이라며 상세한 주소까지 말하는 모습.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가 집이라고. 아니. 가족 아니세요? 아닙니다. 에이, 몰라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몸 편히 누울 곳도 없는 좁고 열악한 차 안에서 지내면서 그곳을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차를 떠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만나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집 소유권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주거권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제가 볼 거예요. 재건축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여기서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유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해당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던 것은 맞았는데요. 78년도에 집을 샀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2001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된 건데요. 현재는 명백하게 그녀의 집이 아닌 상황. 주차장에 머물러도 되는 건지 지자체에 문의해봤습니다. 차량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동 조치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어요. 개인 재산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주민들은 그녀가 이 아파트로 온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독일도 갔다 온 간호사란 말이 있더라고. 네, 외국에도 잠깐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젊은 시절 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독일에 68년도 10월 8일 날 갔다가 2000년 재하 예정을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들었어요. 독일에 왜 가신 거예요, 근데? 한원 196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정부가 독일로 파견한 간호사들이 있었죠. 그녀 역시 파독 간호사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럼 그녀가 왜 차에서 살게 된 것일까?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그 돈 가지면 참 아파트가 몇 개 되고 다 창창했는데 은행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이 아주 따뜻한데 갖고 받아야 돼. 따뜻한데 한편적으로 빚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빚가다 한 거예요. 30여 년간 독일에서 일하며 부지런히 모은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샀던 그녀.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또 다른 집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벌써 20년이나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차 앞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익숙하게 어르신을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에요. 빨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집에 다녀오시겠다 그래가지고 고향집에도 조카가 거기 사니까 거기 살아도 되고 아니면 집이라도 어디 방이라도 구해달라고 그러면 구해드릴 수 있는데 빚지며 사냐고 내 아파트 놔도 미치겠어요. 저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좀 있으면 가족도 난감한 상황이죠. 가족들의 오랜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왜 이토록 고단한 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의 일과 연관이 있을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어렵게 본인이 산 집이고 그 집은 자신한테 모든 것이고 그 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단지 하나의 아파트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데 있는 거지요. 이 장소를 떠나게 된다는 거는 자기네 삶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 사이에서 마음의 고통을 갖다 선택하지 않고 신체적 불편감을 갖다 감수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건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어르신분께서는 저희 쪽 케어 대상자 명단으로 올라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임대주택 신청을 통해서 주거지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어르신이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현재 낯선 곳에 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할머니도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점에서 저는 적절한 최선의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믿음으로 20년을 살아온 어르신. 그 믿음만큼이나 변함없는 것은 간호사로서의 따뜻한 마음인데요. 선생님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그래요. 선생님 소리 빼요. 할머니 아니면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조금 안 되고 할머니. 네. 그녀가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